자, 오늘은 58페이지에 있는 급수의 연습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급수의 내용을 복습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급수의 내용이 복습된 상태로 문제를 바라보셔야지 이런 식으로 보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구나, 이런 사고하는 힘이 생기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보자고. 1번 문제. A1은 1이라고 주어지고 A2도 주어졌을 겁니다. 아마 A2도 주어졌을 거야. A2를 2라고 줬을 겁니다. 그리고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화식이 하나 나왔네요. 이거 좀 유명한 점화식이죠. 이거 피보나치 수열이라는 점화식인데 그런 거 알 필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가 구하고자 하는 거 얘의 급수잖아. 얘의 급수. 그럼 얘의 급수인데 우리가 쟤를 좀 모르잖아. 좀 모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점화식을 이용해서 다음과 같은 모습을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 변화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출발한다. 그럼 보니까 n 플러스 1도 있고 n 플러스 2도 있고 an도 있어. n 플러스 1과 n 플러스 2가 같이 있네. 그럼 요식을 쳐다볼까? an은 누구로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an은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되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저 급수인 준식에다가 대입을 하면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다음과 같은 식이 이렇게 변할 거야.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 그리고 분자에 an 대신에 누굴 써 넣어버리면 an 플러스 2 마이너스 an 플러스 1 이렇게 써 넣어버리면 보이나요? 이렇게 쪼개봤을 때 해봅시다. 얘는요 선생님, 그러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쪼개버리면 a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저렇게 쪼개버리면 약분될 거니까 an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거지. 부분분수를 변형하고 나서 나타나는 마이너스의 결과가 결과로서 같은 거죠. 우리는 옛날에 부분분수라는 걸 통해서 결과를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를 냈었는데 이거는 점화식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서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왜 마이너스가 나오도록 하는 거야? 대입했을 때 뭐하는? 없어지는 그런 효과죠. 따라서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 2분의 1 마이너스 a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더하기 n에다가 2를 대입하면 a 3분의 1 마이너스 a 4분의 1 이런 식으로 다 나가겠죠? 그럼 부분분수랑 동일한 논리니까 너희들이 싹싹 다 지워질 거 아니야. 끝에 가서 살아남는 거는 0으로 간다는 것도 알고 있죠. 따라서 답은 a2분의 1 이게 답이겠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a2가 문제에서 2라고 줬기 때문에 2분의 1 최종적인 정답입니다. 그 다음 2번 갑시다. 2번 문제. 2번 보니까 너무나 반가운 것들이 나왔어요. a1은 1이고 자, a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2 그리고 곱하기 an. 이거 좀 유명하죠. 이런 것들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랬을 때 시그마 an분의 1을 구해라.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게 중요합니다. 왜지? 자, 이거 내가 수열이 극한할 때 한번 정리해줬던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나오면 AN은 무슨 수열임을 가르쳐 준 거예요? 숫자를 더해서 다음을 만드니까 등차 수열. 만약에 곱하기 숫자면 무슨 수열임을 가르쳐 준 거야? 다음을 만드는데 전에 거에다 곱하기 숫자를 해서 만드니까 등비 수열. 그런데 n에 관한 식을 곱해요. 식을 곱하는 꼴, 다음과 같은 꼴입니다. 그래서 요게 식이죠. n에 관한 식. 이렇게 식을 곱하는 꼴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an분의 an 플러스 1 이렇게 놓고 식 이렇게 쓴 다음에 변변곱 가라 그랬죠? 변변곱.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나열하여서 계산하는데 곱한다. 그 곱하는 계산 과정에서 규칙들이 보이더라. 그 규칙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다시. 그럼 나는 너를 나눌 거라고 지금 이 식을 보자마자 변변곱 이렇게 생각하고 나눠버리면 an 플러스 1은 n분의 n 플러스 2라는 식이니까 여기다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거냐? 하나씩 대입할 거라고. n에다가 몇부터? 1부터 시작한 거야.
갑니다. n에다 1. 그럼 a1분의 a2 이렇게 나오고, 그럼 여기다도 n에다 1 넣겠죠? 그걸 2만치 갖고 와서 n에다 1을 넣습니다. 그럼 1분의 몇이래? 3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n에다 2를 넣읍시다. 2를 넣으면 어떻게 돼? a2분의 a3. n에다 2를 넣읍시다. 2를 넣으면 2분의 4 이렇게 되겠죠? 다시 n에다 3을 넣읍시다. n에다 3을 넣으면 a3분의 a4 쭉. 여기다 3을 넣읍시다. 그러면 3분의 5. 안 보이니까 조금 더 보여줄게요. 4를 넣읍시다. a4분의 a5. 4를 넣었으니까 4분의 6. 이렇게 가다가 좌변은 좌변끼리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지금부터 곱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좌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척척 차라척척 척척 이런 일이 벌어져. 그러면 항상 위에 게 살아남아. 근데 나는 AN을 구하고 싶어. 그럼 위에 살아남는 거를 AN으로 남겨야지만 AN이 나타나겠죠. 그럼 밑에 있는 놈은 규칙에 의해서 뭐가 나오겠니? AN-1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얘는 n 대신에 1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 3 대입한 거, 4 대입한 거, 얘는 n-1 대입한 거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가다가 n-1을 대입했을 때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여기에 n-1을 대입했을 때가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n-1을 대입할 때겠죠? 그럼 여기는 n-1이 되고 n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되죠? 그러면 좌변을 쳐다보면 좌변은 착착 지어져 나가면서 계속해서 같은 그러한 규칙으로 툭툭 다 지어져 나가겠죠? 살아남는 게 뭐가 살아남아? A1분의 AN이 좌변은 살아남네요. 그러니까 여기다 살아남는 걸 다시 써보면 A1분의 AN 요게 살아남고, 그럼 우변도 분명히 없어진 규칙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 보여야지 그런 게. 봅시다. 위에 거 한 칸 건너 아래 거, 위에 거 한 칸 건너 아래 거. 그러면 건너가는 거는 분명히 얘도 있다는 얘기야. 얘도 하나 써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런 센스. 그럼 얘가 n 대신에 n-1이 든 거라고 간 거니까 얘는 n 대신에 n-2가 들어가면 되겠죠. n 대신에 n-2가 들어가 버리면 지금 이렇게 살아남아요. 그럼 계속해서 곱하는 중입니다. 위에 거 한 칸 건너 아래 거, 위에 거 한 칸 건너 아래 거. 밑에서 2개 살아남았으면 위에도 2개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규칙으로 살아남는 것은 몇 분의? 2분의. 분자에 살아남는 것은 n의 n 플러스 1. 근데 문제에서 a1은 몇이라고 줬으니까? 1이라고 줬으니까 내가 찾는 n은 2분의 n 플러스 1. 집에 가자. 왜? 내가 찾는 건 급수. 1부터 무한대까지 n분의 1이죠? n분의 1. 그럼 얘를 역수치하라는 얘기잖아. 이거죠. 그럼 이거는 뭐에 의해서? 부분분수에 의해서 계산 끝. 부분계산 안 합니다. 이 정도는 안 하고 넘어가야 돼요. 답은 2가 나옵니다. 2. 다음 3번. 3번 문제를 쳐다보면서 이것도 내가 수열이 극한에서 정리해줬죠. 3번 문제를 쳐다보니까 2차 방정식에 대해서 두근2 이렇게 나오잖아. 두근2. 그럼 그 생각하자마자 뭐부터 떠올리라 그랬어 내가? 근과 계수의 관계? 그러면 분필 갖다 뺨을 쳐야지. 근과 계수의 관계 아니라 먼저 2차 방정식을 쳐다보고 뭐가 되는가? 그치, 인수분해가 되는가? 자, 3번 봅시다. 그 방정식이 이렇게 나왔어요. 4인제곱 마이너스 1 x 그리고 마이너스 4인 x 제곱이죠. 플러스 1 이퀄 0에 두근이 an, bn이다. 그런데 an이 더 크더라. 일단 이렇게 시작을 했다니까? 그러면 여러분 저희 보여야 된다니까? 먼저 질문. 인수분해가 되나? 2차인데? 되면 땡큐 했잖아. 근데 안 보이니 이거? 이건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이죠. 그럼 봐봐.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보이잖아. 툭툭 마이너스 타라탁탁 타닥. 그럼 마이너스 나오죠. 이게 보여야 된다고 이런 게. 그러면 끝.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 거니까 답 x 값은 어떻게 나오는 거야?
2n 플러스 1분의 1 아니면 2n 마이너스 1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 중에서 큰 놈을 an. 그럼 누가 큰 겁니까? 분모가 작은 얘가 더 큰 놈이잖아. 따라서 나는 너를 an이라고 부를 것이고 이 중에서 너가 bn이잖아. 그럼 너를 bn이라 부르자. 이렇게 근을 인수분해가 되면 쉽게 찾을 수 있다니까. 그때 문제에서 원하는 건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게 an, bn이라고 안 내네. 알파라고 써있네요. 그냥 an, bn이라고 하지 뭐. 너 곱하기 an 마이너스 bn. 이거 원하는 거잖아. 끝났지 뭐. 왜? n1부터 무한대까지 an 갖다 쳐 바르고 2n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n 플러스 1 역시나 부분분수의 결과죠. 대입하면 되죠. 1 대입하고 2 대입하고 3 대입하고 4 대입하면 사라지는 게 있을 겁니다. 계산 안 합니다. 부분분수 계산을 못 하시면 환자라 불러요. 계산하면 1 나옵니다. 다음 4번 같은 맥락인 것 같아? 4번 보시면 자연수연에 대해서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8x 그 다음 마이너스 n의 n 플러스 1과 너와 y는 x의 교점의 x좌표 그를 an, bn이라 하자. 야, 두 곡선이 교점이니까 뭐 했다는 뜻이야? 만났다는 얘기야. 만났다는 얘기. 예를 들어 2차와 1차가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 만나서 생기는 그 x값들을 an, bn이라고 하겠다는 얘기잖아. 그럼 만남이 있으면 둘을 뭐 하셔야 돼요? 연립을 해야죠. 이걸 못하고 있나? 둘을 연립합니다. 만남이 있고 교점이 생겼으니까. 따라서 둘을 연립하시면 x제곱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n의 n 플러스 1은 y는 x랑 만났으니까 얘죠. 그럼 얘의 교점의 x좌표란 말은 실근이라고 바뀝니다. 방정식의 함수에서는 교점의 x좌표 이렇게 방정식으로 연립해서 바꾸면 실근이 an과 bn이더라. 뭐 이렇게 바뀌는 거지. 그럼 얘 살짝 넘기면 9x죠? 9x. 그럼 여기는 0이 되고. 그럼 얘의 근이 an, bn이잖아. 그럼 다시 아까 거랑 똑같네. 인수분해 돼? 이건 안 되죠. 그럼 나는 여기서 생각하는 건 an 플러스 bn은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9 an 곱하기 bn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 근데 문제에서 구하는 건 또 역시나 뭘 구하래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구하래. an분의 1 플러스 bn분의 1 그럼 딱 봐도 뒤에 거 뭐 하고 싶어? 통분하고 싶잖아. 통분해 주시면 an, vn 그리고 an 플러스 bn 그러면 갖다 쳐 발라 넣으면 시그마 곱하기 9분의 아니죠? n 플러스 1 마이너스가 있고요. 걔 위로 올려주시면 마이너스 9 이렇게 바르면 되네. 이것도 역시나 뭐예요? 부분분수 변형하는 거죠. 곱하기니까 뒤에 거에서 앞에 거 빼고 얘 빼고 안 합니다. 얘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 나옵니다. 이 정도 계산은 뭐 지금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계산 안 합니다. 이런 거 하고 싶으면 그거 옆에 친구한테 해달라 그래. 아유 답답해라. 다음 5번 5번 문제 보면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에 대해서 반갑다 친구야. 왜? 급수가 하나 나왔는데 그 급수가 3n 곱하기 an 마이너스 2 너가 뭐 한다고 주어졌어? 수렴. 반갑죠? 왜? 네가 수렴하면 바로 얻을 수 있는 결과 급수가 수렴함으로 저 급수 띄고 극한인 리미트를 붙여버리면 그의 값은 몇이더라? 0이더라. 이 정도를 알고 있는 거니까. 왜 선생님이 이걸 쓸까요? 뒤에 구하는 게 극한이잖아. 내가 구하는 게 극한을 구하래잖아. 이랬을 때 나는 리미트 an 플러스 3의 마이너스 n 그리고 분자는 6an 플러스 5 곱하기 4의 마이너스 1 얘를 구하는 극한을 해결하는 거니까 결국은 나는 급수에서 얻어낼 수 있는 힌트를 극한으로 써야죠. 따라서 다음이 성립할 때 다음을 구하여라? 그러면 나는 이 앞에 놈을 만족하는 an이라는 수열을 하나 잡아오라 그랬죠.
그럼 AN을 어떻게 잡아오면 돼? 그렇지. 3n분의 2로 잡아버리면 되지 뭐. 그러면 싸그리 0 돼버리니까. 그럼 이 3n분의 2를 여기다 대입해서 풀어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쳤죠. 그럼 계산해 봅시다. 요거 은근 계산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 진짜 답답해. 합시다. AN 대신에 3n분의 2. 얘는 3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는 6 곱하기 6이랑 AN 얘 곱해버리면 3n분의 12. 그리고 얘는 4이죠 4. 4n분의 5. 질문. 이거 다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죠 이거 다. 공비가 3분의 1이니까 다 싹 다 0으로 가니까 0분의 0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형을 해야 돼요. 변형합니다. 좀 위아래로 분수들이 싹싹 있으니까 좀 이쁜 것들 곱해주면 되잖아. 위아래로 몇을 곱하면? 그렇지. 3n을 좀 이쁘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데 3n을 싹싹싹 곱해버리면 분모는 3 남죠. 3n 곱하니까 3. 여기 셀값 바꿔 하면 12. 여기도 너랑 곱하면 4분의 3의 n제곱 곱하기 5. 이렇게 처리되는 거지만 n이 무한대로 가버리기 때문에 스타따빠까빠우 제로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남는 답은 4 이러고서 깔끔하게 넘어가면 돼요. 좋습니다. 다음 갑시다. 6번. 우리 예제 때 연습을 똑바로 했었다면 6번은 보자마자 감사합니다 이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Sn 더하기 2Sn 플러스 1은 2배의 더하기 AN 마이너스 3분의 1N. 얘를 가지고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야 급수가 수렴한다 S로. 얘가 S라는 값으로 수렴해. 그때 너한테 30S는 누구야? 이런 거지. 야, 씨, 급수가 뭐한데? 급수가 수렴해. 그러면 너에다가 리미트 SN과 같은 표기죠, 이거. 헉? 이걸 알아야지. 얘를 구하는 건 얘를 구하는 거지. 걔가 S로 뭐 한다는 뜻이야? 수렴한다는 뜻이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리미트 일반항은 몇이라는 것도 0이라는 것도 알지. 또한 너가 수렴하기 때문에 SN이 S로 수렴하면 SN 플러스 1도 S로 수렴하겠지. 그러니까 보자마자 너한테다 바로 양변의 극한을 때립니다. 양변의 극한을 때리면 너의 극한은 S, 너의 SN 플러스 1의 극한도 S. 그러니까 ES. 걔의 값은 2. 얘는 극한 받으면 0. 왜? 급수가 수렴했으니까. 얘는 극한 받으면 등비 수열이므로 공비가 3분의 1짜리. 그러니까 0. 따라서 남는 건 너. 그러므로 S는 3분의 1. 이렇게 찾는 거라고.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정답은 S에다 3분의 1을 갖다 바르면 20. 툭. 이거를 일반항 찾고 지랄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다음 갑시다. 재밌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음. 7번. 7번이 좀 재밌어. 생각을 좀 해볼까? 7번 A1은 1이고요. 시그마 AN. 그러니까 급수죠? 이 급수의 값이 10이라고 줬어. 근데 수열 AN에 대해서는 하나도 정보를 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너희한테 뭘 구하라면 두 개입니다. 1번. 시그마.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요거 좀 구해달래. 두 번째. 써놓고 갑시다.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AN 플러스. 이런 것도 구해달래. 1번은 그래도 좀 하시면은 좀 괜찮을 거야. 1번. 1번에서의 중요하게 볼 포인트는 야 마이너스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마이너스가 나가면 대입해 갔을 때 소거되는 느낌이 있었잖아. 그걸 좀 생각해보자. 정확하게 풀어드릴게요. 1번. 먼저 급수의 정의는, 급수는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자,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마이너스 선생님 an 플러스 1은요 원래는 리미트와 쪼개야죠. 리미트로 다 쪼개야죠. 그러니까 뭔 소리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쓰는 거지.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를 변수를 바꿔서 AK-AK 플러스 1 이렇게 바꿔서 같은 표기죠. 그래서 난 순차적으로 너부터 좀 하려고. 너부터 좀 대입을 해보면 A1-A2가 되고 더하기 A2-A3이 되니까 촥촥 없어지는 게 보이고, 계속해서 어디까지 대입해야 돼? n까지 대입하시면 AN-AN 플러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거기서 니들이 싹싹 없어져요. 그럼 이렇게까지 없어질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처리해야 될 과정은 리미트를 처리해야 됩니다. 그런데 얘 봐, 얘 리미트 AN 플러스 1 얼마야? 리미트 AN 플러스 1 너로 인해서 급수가 수렴함으로 여기다 셀이 갈긴 리미트의 값은 0이 나오죠. 그러니까 리미트 AN 플러스 1도 몇이 나와? 0이 나오는 거지. 따라서 너는 그래서 0. 따라서 살아남는 정답은 A1. 그래서 얘의 정답은 1.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두 번째. 요거는 그래도 좀 대입을 할 수 있으면 요 정도는 또 많은 학생들이 좀 풀더라고요. 두 번째도 또 생각해 봅시다. 선생님 이제 더하기네요. 더하기면 없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는 거지 뭐. 대입을 좀 해볼까? 대입하기 전에 먼저 정의대로 리미트 시그마 좀 분리 좀 시켜보고 n까지 ak 더하기 ak 플러스 대입을 해볼까? 더하기입니다. 그럼 나는 요거부터 해보자. 요거 k다 1. 그럼 a1 더하기 a2 싹가 a2 더하기 a3 좋습니다. a3 더하기 a4 어디까지 더해? n까지 더하니까 an 더하기 an 플러스. 아이고 팔이 아파. 여기다가 셀이 리미트를 쳐 갈긴 게 정답. 그죠? 근데 A2 몇 개 있어요? 2개. A3도 몇 개 있어? 2개. A4도 몇 개 있어? 2개. 어디까지 2개야? 얘까지 2개 있겠지. 그럼 나는 얘를 이렇게 쓸게. 리미트 A1 더하기 2개씩 있어요. A2부터 시작해서 AN까지는. 그런데 뒤에는 AN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네요. 그런데 앞에서도 있지만 얘 리미트를 극한 받아버린 얘는 몇이야? 0인 건 알죠? 그럼 얘는 0이야. 생각 안 해. 지금 그럼 나는 좀 2개인데 얘는 하나야. 그러면 나는 좀 2개로 같이 끌고 가면 안 돼? 뒤에다 빼기 A1 이런 거 좀 해주면 안 돼? 그럼 얘가 2개가 묶이니까 결국은 이 규칙을 A1부터 2개로 끌고 가도 괜찮은 거잖아. 그때 리미트 니가 이게 SN이죠. 리미트 SN. 그게 급수죠. 급수의 값으로 아까 몇이었어? 이게 10이었죠. 곱하시면 몇이에요? 따라서 답은 20 마이너스 A1. A1은 1이었으니까 이렇게 계산을 답은 19 이렇게 계산하지. 오, 급수의 그 표기, 급수와 그 표현 방법, 표기 방법. 급수를 좀 풀면은 어떻게 표기가 되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표현법을 좀 익히시기만 했으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8번. 야, 8번 보면 또 똑같은 맥락이네. 여기다 하자 그냥 8번. 자연수N에 대해서 y는 27 n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3n의 3n 마이너스 아니네 플러스 1x 그리고 플러스 1이 x축과 서로 다른 부정에서 만났는데 x축과 다음 2차식의 곡선이 x축과 만난다. 그럼 2차는 이렇게 생겼고 x축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잖아. 이 수축가 이렇게 만났다는 얘기잖아. 탁탁. 이런 걸 우린 뭐라 불러? x절편이라 부르죠. x절편이니까 y 대신에 뭐 넣어서 해결하시면 돼요? 0 넣어서 해결하면 되지. 따라서 다음 식이다 y 대신에 친절하게 0을 넣어서 나는 방정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y에다 0 넣은 이 방정식의 2차에서 x축과 만나는 그놈을 찾고 싶으니까 얘의 실근을 찾아버리면 얘 x값을 찾아버리면 될 거 아니야. 그 x값을 생각하자고. 그러면 관찰해야 될 거 보이나? 인수분해가 되는가부터 질문하는 거지. 보이나? 얘가 3, 9, 27이죠. 그러면 3의 2n 3의 n 하면은 얘가 나오죠.
그리고 요 가운데 거를 전개하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3에 2n제곱 마이너스 3의 n이 나오잖아. 가운데 걸 전개하면. 그럼 얘에다 1 바르고 1 발라서 마이너스를 해버리면 다음과 같은 게 나오죠. 그래 이게 가운데가 나오는 거지. 이런 걸 봐야 된다니까 자꾸. 그리고 이순애가 깔끔하게 된 거야. 따라서 답은 얘니까 3, 2n분의 1 컴마네. 그리고 3의 n분의 1. 얘가 x값이지. 그러니까 얘는 사실 9분의 n이죠. 9n분의 1. 그러니까 얘는 9n분의 1. 이렇게 써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x축과 2차가 만나서 생긴 너와 너의 정체니까. 너의 값이 더 작죠? 너의 값이 더 작은 놈이니까 누가 더 작은 놈이 얘가 더 작은 놈이죠. 그러니까 9n분의 1이 여기. 그리고 여기는 3n분의 1. 여기 오는 거지. 됐죠? 그럼 두 사이의 거리를 ln이라고 했습니다. 거리. 그럼 거리를 찾으랍니다. 당신 보고. 거리는 뭐 큰 게 3n분의 1이니까. 3의 n제곱분의 1이니까 거기서 빼시면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내가 찾는 ln은 여기서 이걸 뺀 값이더라. 근데 거기다 뭘 붙이래? 급수를 하여라. 그럼 결국 3의 n분의 1 마이너스 9의 n분의 1. 무슨 수열이야 이거 다? 등비수열이고 등비수열이니까 등비급수로 계산하겠죠? 공비 몇인데? 공비 3분의 1입니다. 따라서 1 마이너스 3분의 1. 첫 항은 n에다 1 대입하시면 3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공비 몇입니까? 9분의 1. 첫 항은 n에다 1 대입하시면 9분의 1. 이거 갖다 바르면 정답. 계산 안 합니다. 다음 갈까요? 9번. 9번부터 다음에 하자. 여기까지 하고. 배고파서 안 되겠다. 힘들다 오늘. 끊어. 자, 이어서 9번 문제를 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 보면 마이너스 3의 n-1의 n제곱근. 이거 고등학교 1학년 수투 때 나오죠? 너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에 대해서 지금부터 생각해 봅시다. 혹시 또 우리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한 번만 언급해 드릴게요.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또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걸 알아야지. A의 n제곱근에 대해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좀 알고 싶어. 그러면 문제에서 A의 n제곱근이 나와버리면 무조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방정식 생각해야 돼. 뭘 생각해야 되는 거? 방정식. 얘는 무슨 말이냐면 A의 n제곱근을 구하여라야. 여기서 근자는 방정식의 근자예요. 방정식. 그러니까 A의 n제곱 방정식의 근을 찾아라. 그럼 그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나는 그 방정식의 그 근을 찾을 거니까 그를 x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누구냐면 몇 번 제곱해서, 그렇지, n번 제곱해서 답이 누가 되는 거야? a가 되는, 답이 a가 되는 그 x값, 이 방정식의 x값이 바로 a의 n제곱근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뒤에 말, 실수의 개수의 말이라는 없으면, 실수라는 말이 없으면 이러한 x의 개수는 몇 개가 나와요? n차 방정식이니까 n개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관심 대상은 누구냐면 실수야. 그 중에서 실수인 것만 관심 갖자. 그러면 이것은 n과 a에 따라서 완벽하게 나눠집니다. 자, 이때는 케이스가 어떻게 나뉘냐면 여기 있는 n의 값이 방정식으로 세운 다음에 n의 값이 짝수일 때와 홀수일 때로 나뉘어요. n의 값이 짝수인 상황에서, 즉 x의 짝수 제곱일 때 여기선 다시 케이스가 나뉘죠. a 값에 따라서. 그렇지. a가 양수일 때와 a가 0일 때와 a가 음수일 때로 나뉘죠. 여기서도 역시나 a가 양수일 때와 0일 때와 음수일 때로 케이스가 나뉘는데, 이때부터 봅시다. n이 짝수인 상황에서 a가 양수라면 우리가 만족하는 그 x값, n제곱근, 이 방정식의 근 x값의 개수, 그 개수는 몇 개가 나오냐면 2개가 나오죠. 이때 0일 때는 어떻게 나와요? 1개가 나오죠. 1개. 음수면 몇 개가 나와요? 0개가 나와요. n값이 만약 홀수라면, n값이 홀수라면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모두 다 관계없이 몇 개가 나와? 1개가 나오죠. 이게 수투 때 학습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이 나오면 일단 무엇을 세워라? 방정식을 세워라.
그리고 나서 n과 a에 따라서 케이스가 나눠지고 개수가 바뀔 것이다. 요 사실을 좀 알고 있읍시다. 요 사실을 몰랐다면 요 사실을 좀 알고 있어야 돼요. 요걸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문제 바로 갑니다. 너의 n제곱근 그랬으니까 너의 n제곱근이니까 너가 a의 역할이고 이거 보자마자 방정식을 세워야 되는 거지. 방정식 누군가를 몇 번 제곱하면 그렇죠. n번 제곱하면 답이 누가 되는 거야? 뒤에 거. 즉 마이너스 3의 n-1이 답으로 나오는 이것을 만족시키는 그 x값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구하여라. 그 실수의 개수는 n의 값이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더라. 그래서 나는 첫 번째 n이 무슨 수일 때부터 시작할 거예요? 홀수일 때부터 시작합시다. 왜? n이 홀수가 되면은 n값이 홀수가 되면은 무조건 답은 몇 개로 나오니까? 한 개로 나오니까. 따라서 n이 홀수이면은 내가 찾는 그 개수는 무조건 몇 개가 나올 거야? 한 개가 나올 것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그 개수를 an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n이 홀수이면 그 개수는 한 개입니다. a가 홀수이기만 하면 한 개가 나옵니다. 두 번째, n이 짝수면 n이 이번엔 짝수입니다. 그럼 n이 잘 봐, 짝수다. n이 짝수인데 마이너스 1을 했다. 그럼 이 수가 무슨 수가 돼버리지? 홀수가 돼버린다. 그러면 마이너스 3의 홀수 제곱이다. 마이너스 3의 홀수 제곱이면 얘의 이 수는 마이너스가 되나 플러스가 되나? 그쵸? 이 전체 수는 마이너스가 돼버리죠. n이 짝수인데 요 값이 마이너스입니다. n이 짝수인데 여기 나오는 값이 음수가 나와버리면 개수는 몇 개가 돼버려? 그렇죠. 지금 상황에선 반드시 0개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개수를 an이라고 했는데 이 an은요, 그 개수는요, n의 값이 홀수면 무조건 한 개였고요. n의 값이 무슨 수면? 짝수면 지금부터 0개가 돼버리겠네요. 그럼 게임 끝났지 뭐. 왜? 우리가 찾는 건 뭐였어? 시그마 n은 3부터 무한대까지 2의 n제곱 분의 a n제곱 이걸 찾는 건데 얘를 좀 나열해봤어. n에다 3 들어가시면 2의 세제곱 그리고 a3 이렇게 나오고 n에다 4 들어가면 2의 4제곱 그 다음 a4 이렇게 나오고 n에다 하나 더 들어가면 2의 5 a5 한 번 더 들어가면 2의 6 a6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근데 an 이 a3은 n값이 홀수인 상황이니까 얘는 1로 얘는 a4니까 n값이 짝수인 상황이니까 0으로 얘는 1로 얘는 0으로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짝수는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다시 써버리면 2의 세제곱분의 1이 되고 얘는요 2의 5제곱분의 1이 되고 얘는요 2의 7제곱분의 1 이렇게 가니까 결국 쓰고 나니까 등비급수가 돼버려요. 따라서 정답은 1-5분의 공비. 공비는 몇이에요? 2의 세제곱분의 1. 첫 항은요 2의 세제곱분의 1. 이게 정답이겠죠? 그러면 계산은 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적인 학습 내용만 잘 이루어져 있다면 그 학습 내용에 따라서 그냥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넘어가서 10번 가도록 하죠. 자, 10번 문제 읽으면 2차 방정식이 하나 나와. 2차 방정식 9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마이너스 1의 0의 두근. 딱 보자마자 너의 두근 하자마자 여러분 머릿속에 체계화 잡아준 거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거 유념해 두시고. 근데 그 중에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베타 마이너스 1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그리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베타의 n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n제곱 얘를 좀 구해달라는 거죠. 얘를 구해달래요. 딱 보자마자 여러분은 이런 놈을 관찰할 줄 알아야 돼. 이런 애.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이 동그라미는 무슨 수열이에요? 등비 수열이죠? 공비가 몇이에요? 베타입니다. 얘도 공비가 몇이에요? 알파입니다. 그러면 얘 답은 어떻게 내? 등비 수열이고 등비 급수니까 1-공비분의 첫 항으로 내고 얘도 1-공비분의 첫 항으로 낼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나오려면 등비 급수가 그렇게 답이 되려면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을 만족하는지 확인부터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 있는 공비는 누구예요? 베타지. 여기 있는 공비는 누구야? 알파지. 걔네가 과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그 공식을 들어가야죠. 서술형을 갔을 때 그 과정이 반드시 있으셨어야 돼. 그럼 첫 번째, 나는 공비였던 알파 베타의 범위가 과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그런데 베타와 알파의 정체는 누구냐면 2차 방정식의 두 근입니다. 그럼 두 근을 직접 뭐 해버리면 돼? 구해버리면 되죠. 따라서 나는
9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의 근부터 찾을 거야. 얘의 근 x값은 누군데? 근의 공식을 쓰면 짝수니까 a분의 이렇게 가겠습니다. 짝수니까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죠? 그럼 얘가 신발 되고 이거 나가면 이거 어떻게 되지? 이거 계산하면 9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 그리고 3 루트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약분까지 해버리면 3,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 근이 누구야? 이 근 두 개가 바로 알파와 베타라는 그 정체인데 얘네들은 무조건 플러스인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고 1 마이너스 루트 2인 상황에서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다라고 근은 얘기할 수 있죠. 여기 근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근인 알파와 베타는 무조건 이 범위에 있으므로 우리는 얘의 답을 낼 수 있는 거지. 수렴하니까 공비가 저 범위에 있으니까. 따라서 정답은 일단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이 있고 곱하기 얘는 등비급수의 계산에 의해서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비는 누구야? 베타. 첫 항은 누구야?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되니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뒤에 거는 공비가 누구야? 알파. 그러면 등비급수고 1 마이너스 알파분의 첫 항은 알파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얘만 처리하시면 정답이죠. 따라서 얘를 처리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하나씩 해보자고. 또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얘는 또 뭐 하고 싶어요? 통분하고 싶죠? 통분하면은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나오고 위에 올라가시고 전개도 해볼까? 위에 올라가시고 전개하시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전개가시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알파 베타 그러면은 얘가 사라지죠. 그럼 여기 누구만 남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만 남죠 얘가. 근데 이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얘랑 약분이 돼버리죠. 그래서 따라서 남는 정답은 누구만 해결하시면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알파분의 1 이게 정답인 거지. 그럼 얘네는 전개해서 하셔도 되고 이거 봐봐. 이런 거 볼 수 있나? 여기서 봐봐. 전개하시면 근과 계수의 관계로 바로 가셔도 돼요.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저 9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은 0의 두 근이 누구냐면 알파 베타야. 근이 알파 베타니까 나는 식을 세울 수 있지. 2차 방정식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고 식을 세울 수 있죠. 근데 얘랑 얘 중에 최고 차항의 계수가 9니까 나는 9 이렇게 바르면 되는 거잖아. 이 식은 그래서 근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최고 차항의 계수 써버려서 그 식을 세울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내가 구하는 거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예요.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그럼 여식에다가 x 대신에 누굴 대입하면 돼? 그렇지 1을 대입하면 되지. 그럼 x 대신에 1을 대입해버리면 좌변을 계산하면 2가 되죠. 그리고 우변을 계산하면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바로 그냥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라는 게 찾아지죠. 9분의 2로. 그러므로 얘가 내가 찾는 정답은 몇이야? 2분의 9가 정답이에요. 이 과정이 그냥 능숙한 학생들도 있어요. 근데 이 과정이 능숙하지 않으면 요거 그냥 전개하셔서 근과 계수의 관계 가시면 돼요. 그래도 뭐 어렵진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 그렇게 해서 답은 2분의 9가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선 요걸 두 개 더하랬으니까 11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겠죠. 다음 10번, 11번 갑니다. 11번. 자, 11번 문제 보면 요게 논리적인 측면에서 좀 아리까리할 수도 있는데 한번 또 봅시다. 등비급수가 수렴합니다. 등비급수가 수렴할 때 반드시 수렴한다고 할 수 없는 것 뭐 요런 걸 생각해 봤어. 11번. 자, 등비급수 하나 줬어요.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r의 n제곱. 얘 등비급수가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줬어. 이미 수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아, 저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공비에 대한 조건 그리고 첫 항에 대한 조건이 있을 것이네. 그럼 이 등비수열은 첫 항과 공비가 같죠. r로서. 그러니까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마이너스 1과 그 공비는 1 사이에 있는 그 조건입니다. 이게 바로 생각나는 거죠. 저 등비급수가 수렴한다 했으니까. 그럼 우리는 빨간색 사실만 가지고서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급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동그라미 1번을 살펴보니까
이렇게 있고 아래 n제곱 플러스 아래 2n제곱. 과연 이 등비급수는 수렴합니까? 발산합니까? 요걸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빨간색의 범위 하나 가지고. 그런데 봐. 어차피 여기 있는 얘는 등비수열이죠. 등비급수죠. 그러니까 앞에서 얘 이미 수렴한다 했으니까 얘 수렴하죠. 그리고 오케이. 얘를 볼까 얘? 이것도 역시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에요. 그럼 이 등비수열은 공비가 누군데? 아래 제곱이죠. 얘는 과연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이걸 조사하면 되지. 만약에 이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확정이 되면 이 급수는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급수는 수렴합니다. 근데 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없다. 그게 반드시 성립한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 급수는 수렴하는지 안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정답이 되겠죠. 근데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빨간색 사실이었다니까. 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R이 1보다 작아요. 그러면 R제곱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놈을 제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R의 제곱은 무조건 0보다 뭐 할 거예요, 일단? 크거나 같겠죠? 그리고 R이 1보다 작은 상황입니다. 그럼 제곱하면 1보다 뭐 할 거야? 작아질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있는 이 해당하는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겠네. 얘는 원래 수렴했으니까 수렴할 것이고, 따라서 수렴하는 것끼리 더했으니까 우리가 찾는 그 동그라미 1번의 급수도 수렴하겠네. 따라서 동그라미 1번은 수렴할 것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동그라미 2번부터 또 차례대로 계속 가봅시다.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 보면 급수가 하나 나오는데 그 급수는 아래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아래 2n제곱이야. 자, 이것도 수렴하는지 판단하래. 똑같습니다. 왜? 너는 일단 원래 본 급수에서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너는 됐어, 수렴. 그럼 나는 이제 어떤 놈이 수렴한다고만 생각하면 돼. 너에 대한 급수가 좀 수렴하는지 생각을 해볼 거야. 어차피 근데 너에 대한 급수도 무슨 급수예요? 얘도 등비수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도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 얘도 등비수열이니까. 그러면 나는 철저하게 확인하는 건 공비만 확인하면 되죠. 따라서 공비는 몇인데? 역시나 얘의 공비는 R제곱이죠. 그럼 앞에 거와 같은 논리로 얘도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급수는 풀어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수렴하는 것끼리 빼도 당연히 수렴할 것이고. 그래서 동그라미 2번도 수렴합니다. 동그라미 3번. 그러니까 결국은 그 공비에 대한 조건을 좀 만족하는가. 무엇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색의 사실을 이용해서. 3번 보니까 시그마 2분의 아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아래 n제곱. 과연 이 급수는 수렴하는가 발산하는가를 확인해달래. 그럼 얘는 좀 이렇게도 분리해 볼 수 있잖아. 2분의 1은 밖으로 빼버리고 아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아래 n제곱.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럼 역시나 얘도 급수는 이미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얘만 확인하면 되는데 얘도 역시 무슨 수열이니까?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이니까 등비급수를 수렴하는지 아닌지 확인하는 거고, 그럼 공비를 찾으시면 되겠죠? 따라서 공비는 몇이니? 공비는 n 앞에 개수가 이럴 때 얘니까 공비는 얘가 되지, 얘. 그럼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요거죠. 우리는 근데 무슨 사실을 알고 있어? 다음이 성립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마이너스 아래 범위를 찾고 싶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되죠. 따라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이렇게 확정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r이라는 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확인됐으므로 동그라미 3번도 역시 수렴합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죠.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은 자, 급수가 주어지고 이겁니다. 또 가봅시다. 얘도 등비급수입니다. 과연 얘가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단해달래요. 그러면 공비에 대한 놈이, 공비가 누군데 얘는? 공비가 2분의 R-1이죠. 이 공비가 과연 범위로서 어떻게 나올까 이걸 확인해 봐야 되는 거지. 이 공비에 대한 범위는 없으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우리는 빨간색만 안다니까. 빨간색. 빨간색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야. 얘 가지고 과연 얘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하려면 부등호를 변형하시면 되겠죠? 양변에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1을 더합니다. 양변에 마이너스 1을 더합니다.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R-1이 되고 0이 됩니다. 양변을 2로 나눠버린다면 마이너스 1이 되고 2분의 R-1이 되고 0이 돼버리죠. 그러면 역시나 이 노란 색깔의 공비의 범위는 우리가 아는 사실로 변형해보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있으므로 얘도 수렴하겠네. 아, 이렇게 가시는 거지. 그럼 동그라미 5번도 한번 보자. 동그라미 5번 보니까
급수가 나왔어요. 또 급수가 나오고 이번엔 이렇게 나왔지. 자, 얘도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한번 확인해줘. 오케이. 그러면 너에 대한 공비는 누군데? 이 등비 수열에 대한 공비는? 그렇죠? 2분의 R-1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의 범위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우린 알고 싶다고.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은 딱 이거 하나잖아. 얘를 통해서 얘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줘. 오케이.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눠야 되겠네. 먼저 변형을 해줘야 되겠으니까.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R, 그리고 2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얘를 만족해야 되니까 양변에 빼기를 또 해주시면 되겠네. 빼기를 해주시면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이렇게 되고, 빼기를 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있지. 그러면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고 말할 수 없죠. 왜? 얘가 마이너스 1.5니까. 그러니까 이 공비는 이 범위에 있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 놈은 수렴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서 새로운 놈의 공비에 대한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만 조사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계속해서 다음 넘어가죠. 다음 12번. 문제들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여러분이 충분한 개념이 학습되어 있다면. 자, 요건 좀 재밌네요. 자, 문제 봅시다. 수열이 있는데 A1, 두 번째 수열은 2A2, 세 번째 수열은 3A3. 아니네. 세 번째 수열은 2의 2제곱 A3. 그래서 가다가 n번째인 일반항은 2의 n-1an 이렇게 되네. 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 얘의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 그랬어. 그럼 우린 1항부터 n항까지 합을 이쁜 말로 쓰면 뭐라고 쓰는 거지? 그렇지, Sn. 이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 누구라 그랬던 거야? n의 세제곱. 아니네요. 5n이네요. 5n. 좋았어. 이 Sn은 5n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Sn식이 주어졌으니까 나는 누구를 찾을 수 있지? 그렇죠. 일반항을 찾을 수 있죠. 일반항. 내가 한글로 쓰는 이유가 있지. 그 일반항 선생님 어떻게 찾습니까? Sn에서 누굴 빼버리면 돼요? 그렇지. Sn-1을 빼버리면 되지. 그런데 여기서 나타나는 그 일반항은 누가 되겠 거야? 여기서 나타나는 그 일반항은 누가 될 거야? AN인가? 아니죠. 왜? 어떤 수열을 더한 거야? 이 수열을 더한 거잖아. 이런 수열을 더한 거잖아. 이런 수열을 더했을 때 SN이라고 확인했으니까 이 수열의 일반항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따라서 이놈의 일반항은 누가 되냐면 2의 n-1 곱하기 an. 그놈이 바로 일반항인 거죠. 그러니까 얘를 계산한 결과 그 일반항은 얘라는 겁니다. an이 아니라. 그리고 중요한 건 n은 또 2보다 크거나 같죠. 자, 그럼 계속 연산해 봅시다. sn은 5n이었고 sn-1은 여기다 n-1을 집어넣으면 되니까 5의 n-1. 그러면 계산하시면 5n은 사라지고 플러스 5가 되겠네. 됐죠? 그러면 결론. 2의 n-1 곱하기 an이라는 그 일반항이 다음과 같이 나온 거니까 나는 an을 뭐라 쓸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얘를 넘겨주셔야죠. 얘를 넘겨주시면 2의 n-1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몇 항부터 성립하는 식이야? 그렇지. 2항부터 성립하는 식이죠. 그러면 나는 따로 구분해서 A1 첫 항을 한번 찾아줘야 돼. 첫 항을 찾아줘야 돼. 요 식에서 첫 항은 n에다가 1 대입한 거죠. n에다가 1 대입하면 S1이 나옵니다. 그 S1은 n에다 1 대입하면 5가 나와요. 그리고 그놈의 첫 항은 누구야? 얘가 첫 항이죠. 그러니까 A1이지. 그래서 결론 A1은 5가 나왔어. 근데 심심해서 요 식에다가 n에다가 혹시 1을 넣어봤다? n에다 혹시 1을 넣어봤다? 그럼 5가 나온다. 그죠? n에다 1 넣으면 5가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원래는 따로따로 떨어지는 규칙이었는데 운이 좋아서 이 수열은 A1이 5일 대를 끌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리는 최종 결론은 AN은 따로 구분할 필요 없이 첫 항이 그대로 성립하므로 N은 1 이상부터 성립합니다. 이렇게 결론 내도 되는 거죠. 그럼 끝났어. 왜? 내가 찾고자 하는 최종적인 정답은 누구예요? 시그마 AN을 구하려죠. 급수 AN 얘를 구하는 거죠. 등비급수죠. 등비급수 공비 몇 자리니까 2분의 1짜리죠. 따라서 답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항은 n에다 1 대입하니까 5 이렇게 하시면 정답이겠네. 따라서 다음을 계산하시면 10이 나올 겁니다. 그 10
정답. 다음 넘어갑니다. 13번. 아이고. 자, 13번 갑시다. 아, 13번도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부터 해볼까요? 동그라미 1번. 13번. 옳은 거를 찾으래, 옳은 거. 아, 이거 진입 판정이 좀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1번. 시그마 AN과 시그마 AN 플러스 1, 아니 EAN 플러스 1. EN이군요. 너가 모두 뭐 하면? 모두 수렴하면. 우리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너가 모두 수렴하면 시그마 BN도 수렴하는가? 이걸 물어봤지. BN 너도 수렴하니? 자, 이렇게 진위를 판정하는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수열의 극한이든 수열의 극한이든 급수던, 진위 판정하는 문제의 핵심은 동그라미와 세모의 관계 중에서 사칙 연산을 할 수 있고, 수열의 극한은 급수는 더하기 빼기만 가능했었죠. 그런 걸 통해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밝힐 수 있는 것. 이게 첫 번째 사실. 뭔 소리냐면, 봐봐. 이 동그라미가 수렴하고 있잖아. 얘가 수렴하고, 여 세모가 뭐 하고 있어? 수렴하고 있잖아. 그럼 동그라미와 세모는 더하고 빼는 건 가능하다고, 급수에서. 각각이 수렴하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다 상수배를 취하는 것도 가능하죠. 그럼 바꿔 얘기하면,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EAN도 수렴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얘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즉 EAN 플러스 BN도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수렴하는 두 급수는 더하거나 빼는 거 가능하니까 얘에서 얘를 뭐 하시면 돼요? 빼버리면 되죠. 따라서 여기서 여길 빼버리면 시그마 BN만 남을 거고, 그의 결과는 여기서 수렴하는 급수의 계산으로 답을 낼 수 있으니까 얘는 반드시 또 수렴하겠죠. 됐죠? 그러니까 다음은 수열의 극한에서도 했듯이 급수의 성질로서 동그라미 세모와의 관계, 그 관계로서 수렴한다고 밝힐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걸 활용하는 게 자주 나와요. 자, 두 번째 갑시다. 시그마 AN 플러스 BN, 얘도 수렴한대. 그러면 시그마 AN 그리고 또는 시그마 BN도 수렴하느냐, 요걸 물어본 거지. 자, 요거 한번 봅시다. 더한 급수가 수렴해. 그럼 각각이 수렴합니까? 각각이 수렴합니까? 또는 각각이 발산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지. 이렇게 물어봐도 되지. 더한 게 수렴한다고 해서 각각이 수렴합니까? 혹은 적어도 하나는 수렴합니까? 반대로 생각해볼까? 우리가 명제를 접근할 때는 대우 명제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럼 얘 대우 써보면 뭐야? 각각이 또는이니까 그리고로 바뀌죠. 각각이 발산하면, 그런 더한 놈의 급수는 발산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물음이죠. 근데 이거 내가 발레 외워두라고 했던 것 같은데. 발레는 그리고 어디서 자주 등장한다 그랬어? 유한진동에서 자주 등장한다 그랬죠? 유한진동. 볼까요? 야, 급수를 발산하는 급수를 갖고 와서 더했는데 수렴하도록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열은 없을까를 생각하면 되지. 그럼 이 명령 거짓이 되니까. 어떻게 잡으면 돼? A에는 1, 1, 1, 1 이렇게 잡으면 되죠. 그러면 얘는 급수를 취하면, 급수는 다 더하는 겁니다. 급수를 취하면 발산이 돼버리죠. 두 번째, B에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잡아버리면 되죠. 그럼 역시나 Bn도 급수 다 더해버리면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겠죠. 그런데 내가 뭐 한 수열을 확인해봤어? 더한 수열을 확인해봤지. 더한 수열은 0, 0, 0, 0 이렇게 나오니까 계속해서 급수하셔도 이 급수의 답은 0이라고 수렴하겠죠. 그러니까 각각이 발산한들 더한 놈은 수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다음은 틀려버리는 명제지. 대우를 활용해서 갈 수도 있더라.
자, 동그라미 3번. 자, 이번 뉘앙스가 또 같을 것 같아요. 동그라미 3번. AN의 급수가 수렴하면 요거는 그거랑 비교해서 알아둬야 되겠네. 이 급수는 발산한다. 이 급수는 수렴한다. 이렇게. 요건 비교에 대해서 알아야 돼. 비교에 대해서. 자, 급수에서는 이게 안 됩니다. 급수에서는 이게 안 돼요. 우리 근데 요거랑 비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열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에서는 뭐였지? 이거죠.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리미트 치안 뭐가? 얘 짝수도 뭐해? 알파로 수렴한다 그랬죠? 또 있지, 더 되지. AN 플러스 1 얘네들도 다 알파로 수렴하고 심지어 누구도 AN 마이너스 1 A 홀수들도 다 알파로 수렴한다 했죠. 이게 다 되죠. 수열의 극한이 수렴한다고 하면. 근데 만약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 버리면 급수가 쳐 들어가 버리면 급수에선 더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요 발레 잡는 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발레 못 잡으려나? 발레 잡는 건 숙제로 내보고 다음 시간에 내가 또 가르쳐 주도록 할게요. 요 발레 한번 잡아봐요. 요 어떻게 발레 잡으면 되지? 더한 놈이 수렴하는데 짝수들만 갖고 와서는 발산하는 그런 것들이 없을까? 요렇게 생각하면서 잡아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할 대상은 극한이 들어갔을 때는 성립하지만 급수가 들어가면 성립하지 않더라. 여기까지 충분히 확장시켜서 공부해요. 동그라미 4번. 이번엔 등비급수네요. ANBN이 뭐야? 등비수열입니다. 등비수열. ANBN이 등비수열. ANBN이 아니죠. AN이 등비수열입니다. 그런데 등비급수입니다. 이번엔. 그러면 3번과 4번도 연장시켜서 공부해야 되겠네. 얘가 수렴하면 짝수된 것도 수렴하는지를 확인해봤어. 그런데 A에는 무슨 수열이라고 준 거야? 등비수열이라고 준 거야. 야, 이래버리면 참이 돼버리는데. 야, A이 등비수열이면 저명제가 그냥 수열이면 거짓인데 이거 등비수열이면 참 돼버립니다. 왜죠? 간단해. 이 등비급수가 문제에서 수렴한다고 했잖아. 등비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 내가 등비수열을 이렇게 생각해보자고. AN이란 등비수열을 하나 이렇게 생각하자. AN을 첫항 곱하기 아래 n-1이라고 생각하자고. 그러면 자, 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라고 했으니까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에 따라서 첫 번째, 첫항이 0일 때가 있겠죠. 첫항이 0이어버리면 이 급수 수렴합니다. 그럼 첫항이 0이니까 두 번째 항도 0일 것이고 세 번째 항도 0이겠죠. 그러면 이 A의 EN이라는 놈은 짝수들만 갖고 온 거잖아. 그러니까 짝수들만 갖고 와도 무조건 다 0이 돼버리니까 이 급수도 0이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첫항이 0일 땐 반드시 또 성립할 거고. 두 번째, 첫항이 0이 아닌 상황입니다. 첫항이 0이 아닌 상황에서는 전제 조건이 등비급수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공비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라는 말이죠? 그렇지. 마이너스 1부터 공비 R은 1 사이입니다. 요 소리잖아, 요 소리. 근데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건 AEN에 대한 수열이죠. EN에 대한 수열. AEN에 대한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인데 짝수들만 갖고 왔어. 근데 원래 수열은 공비가 R이야. 근데 짝수들만 갖고 오면 공비는 몇이 돼? R제곱. 그래서 너의 공비는 R제곱이죠. 그러면 너의 범위를 가지고 너가 수렴한다고 했으니까 원래 거의 공비가 마이너스 1부터 R 사이일 텐데 그러면 우리는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면 R제곱에 대한 놈의 범위는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습니다를 알고 있잖아. 이게 되죠. 빨간색을 통해서 파란색이 이끌어지잖아.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너에 대한 이 수열에 대한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므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죠. 되게 논리적인 측면들이 다 들어가니까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AN이 수렴하면 단 등비수일 때 EN도 공비는 제곱이 되므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5번 갑시다. 동그라미 5번. 두 등비급수 또 등비급수예요, 등비급수. 그러니까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을 갖고 왔지. AN과 BN이 뭐 하면? 발산하면. 발산.
그때 우리는 리미트를 물어봤네. 0이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A엔 B는 단 등비입니다. 그러면 등비야. 얘도 등비야. 근데 발산하는 등비를 갖고 와. 발산하는 등비를 갖고 와서 극한을 때렸을 때 혹시 0이 되는 게 있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먼저. 충분하죠. 왜? AN을 등비수열 잡았을 때 1, 2, 4, 8 가는 등비수열 잡고 BN을 잡았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로 잡은 다음 두 수열을 뭐 해버리면, 그렇지, 더 해버리면 0, 0, 0, 0이니까 극한을 취해도 무조건 0 나오겠죠. 그러니까 극한을 취해도 0 나오는 그러한 수열을 만들 수 있단 말이야. 특히 더하기에서는. 그러므로 5번도 틀려버리죠. 되셨습니까? 따라서 진입 판정하는 13번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좀 몇 개를 이렇게 해봤는데 여기서 해당하는 아이디어들을 좀 많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특히 많이 해보셔야 돼. 발레도 계속 생각을 좀 많이 해보셔야 되고 논리적인 측면도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지 좀 공부를 하셔야지만 여기가 숙달이 돼요. 그래서 여기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는 걸 적극 추천드립니다. 14번부터 15, 16이 3개가 이제 우리 등비급수에서 도형과 관련된 등비급수 배웠죠? 기억하나? 첫 항은 동그라미 1번, 첫 항은 하나만 그려서 찾고 직접 구한다. 동그라미 2번, 공비를 찾는데 그 공비는 닮은 비를 이용해서 주변을 활용하여 푼다. 그거에 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14번입니다. 자, 14번. 선생님 이거 지금 동안 문제를 좀 읽고 있으면 좋겠는데 문제 읽어봐요. 자, 원도 있어. 원도 있고 중심은 4,0이야. 자, 그랬을 때 뭐 지랄 이렇게 문제들이 다 써 있습니다. 문제를 읽었을 거라 생각해요. 근데 구하는 거는 이제 원의 넓이를 구하래요. 원의 넓이. 자, 그럼 14번 문제 풀 때 실전에서 이렇게 푸는 거지 뭐. 모의고사든 동그라미 1번. 그림 하나만 그리세요. 그림 하나. 원의 넓이 구하는 거잖아. 그림 하나. 그럼 이렇게 그리는 거지. 왜 그림을 다 그리고 있어? 이렇게 그리고 직선도 하나 있고 그리고 원도 하나 있는데 그 원의 중심은 4,0이죠. 반지름은 1짜리입니다. 그럼 여기다 4,0 딱 찍고 반지름은 1짜리니까 뭐 이렇게 또 찍고 이렇게 찍고서 원을 그리는 거니까 원은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원 이렇게 생겼지 뭐. 이 원을 지나는 접선이죠. 접선. 뭐 이렇게 생긴 거지. 이게 첫 번째 그림이죠. 첫 번째 항을 구하기 위해서. 그러면 문제 너무 쉬워요. 왜? 우리는 첫 번째 항의 넓이만 찾으면 되잖아. 이게 첫 항을 구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첫 번째는 반지름이 몇이니까 어차피 1이니까 첫 항은 S1은 파이 R 제곱 반지름의 제곱. 그러므로 첫 항은 파이. 이렇게 해서 첫 항을 구하는 거지 뭐. 두 번째 그림 몇 개 그리랬어? 2개 그리랬죠. 2개. 자, 2개를 그립니다. 2개를 그리면서 문제에서 힌트가 되는 것들을 잘 활용하면서 생각하면서 그립니다. 자, 여기에 원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중심이 4,0짜리였고 그리고 거기에 뭐 했었냐면 접하는 직선이 하나 있었죠. 그럼 뭔 생각? 접했구나. 이런 점은 중요한 점들이죠. 그리고 뭘 했냐면 원의 중심이 L 위에 있다 그랬습니다. 원의 중심이 L 위에 있고 그럼 뭐 예를 들어 이런 데 있는 거지. 됐죠? 그때 X축을 지나는 얘도 지나고 P1 얘도 지나고 중심이 여기 어딘가에 있는데 얘도 지나고 X축에 뭐 해야 돼? 접하는 원을 그리래. 접하는 원. 그러면 그 원이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 접하는 원이니까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원이 접하는 게. 원의 중심이 여기 딱 있고 그림이 좀 이상하기도 하지만 됐죠? 이렇게 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원의 넓이를 S2라 그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째 원, 네 번째 원을 갔을 때 모든 원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는 거고 그러면 나는 첫 번째 원의 넓이 구했으니까 두 번째 원과 첫 번째 원이 닮았을 거 아니야. 그러면 닮은 비를 갖다가 공비로 쓰면 되고 그 닮은 비는 반지름끼리 비교해도 되죠. 첫 번째 반지름은 우리가 1이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두 번째 반지름 정도만 구하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다 접하잖아. 여기도 X축가 접한다 그랬잖아. 그럼 그 접하는 것까지 뭐 해봐야 돼? 중심에서부터 연결해 보시고 여기서도 원의 중심에서부터 연결해 보셔야죠.
우리는 노란색인 이 반지름을 찾고 싶었던 거잖아. 그리고 정확하게 이 점은 반지름이 1짜리였으니까 3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이 보이는 직각삼각형이 몇 개가 보여? 그렇지, 빨간색까지 해서 2개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끝났지 뭐. 끝났지 뭐. 왜? 여기 길이는 4입니다. 여기 길이는 반지름으로서 몇이에요? 1이죠. 그리고 여기 길이는 그럼 몇이야? 빨간색의 직각삼각형을 쳐다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빨간색의 직각삼각형을 쳐다보시면 4고 1이네요. 그럼 여기는 루트 15가 되겠지. 됐죠? 그럼 끝났지. 닮은 비를 써도 되고, 아니면 뭐 조금 괜찮으면 요각 세타라고 해볼까? 우리 R을 찾고 싶은 거니까 요 길이는 3이고 R이죠. 그러니까 탄젠트 세타 가면 좀 이쁠 것 같은데, 탄젠트 세타 해버리면 이 길이분의 3분의 R 이렇게 되죠. 3분의 R. 그런데 걔는 큰 삼각형으로 놓고 보면 루트 15분의 1 이렇게 가도 되는 거죠. 루트 15분의 1. 따라서 요걸 정리하시면 R값이 나오겠네요. 따라서 R값은 루트 5분의 루트 15 이렇게 나오면 돼요. 5분의 루트 15. 맞죠? 맞네요. R값이 5분의 루트 15. 두 번째 반지름을 찾았으니까 결국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잖아. 선생님, 길이의 비가요, 큰 원의 반지름에서 작은 원의 반지름으로 축소한 그 길이는 큰 원의 반지름 1이 작은 원의 반지름인 5분의 루트 5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찾는 건 넓이들의 총합이니까 넓이에 대한 비율로 가셔야죠. 그럼 제곱하니까 1이라는 것이 제곱하시면 25분의 5가 되죠. 5분의 1이 됐네요. 그럼 나는 공비를 몇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5분의 1이라고 보시면 되죠. 따라서 내가 찾는 정답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 번째 항 맨 앞에서 구한 파이 갖다 쓰시면 정답입니다. 이렇게 2개의 그림만 가지고 우리는 천천히 구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다음도 해볼까? 다음 또 갑시다. 다음 여기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자, 다음 문제 있습니다. 15번. 자, 직사각형 ABCD가 있어요. A의 길이도 있고 B의 길이도 있고, AB의 길이도 있고 AD의 길이도 있고, 뭐 그렇게 문제가 있답니다. 그럼 선생님이 또 문제를 보자마자 문제를 읽고 동그라미 1번 그림 한 개만 그립니다. 그림 한 개만 그립니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직사각형의 넓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네. 이렇게 직사각형이 있고 그림 하나만 그리니까 너의 길이는 1이 되고 너의 길이는 몇이 돼요? 2가 되는 거지. 그리고 대각선을 그렸어. 이렇게 삐뚤삐뚤할까? 마음이 삐뚤삐뚤해서 그래. 자, 그 다음에 뭘 했냐면 여기다 직사각형을 하나 그렸어요. 직사각형 이렇게. 이 직사각형을 그렸는데 문제에서 그랬어. 직사각형의 B가 몇 대 몇이라고 줬습니까? 1대 2라 그랬어요. 얘 B가 몇 대 몇이라고? 1대 2라고 했다고. 그러면 너는 어떻게 시작할래? 얘 1대 2잖아. 그럼 난 얘를, 그렇지, 1대 얘를 2 이렇게 놓고 시작하는 거지. 1대 2니까 밑에다 쓸까요? 2K. 근데 요게 밑에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오케이, 밑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하나만 색칠해서 구하래. 그러니까 얘만 구하라는 거야. 밑에 거는 구하지 말고 그 둘 중에 하나만 구해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결국은 K값을 구해야지만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죠. 2K 제곱으로 K를 구해야 돼. K를 구해야 돼. K를 구해야 돼. K 어떻게 구하냐? 뭘 어떻게 구하기? 여러분은 직각삼각형이 몇 개 보입니까? 큰 거 하나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얘도 보이고. 그럼 직각삼각형들이 그렇게 다 있으니까 그들은 다 뭐 했을 거야? 닮았겠죠. 그럼 닮음과 동시에 여러분은 그러면 닮은 비를 써야 되겠네. 그렇지. 얘 길이는 몇이라고? X라고 문자 넣고 시작하는 겁니다. X라고 두는 거죠. 그러면 얘가 X고, 그럼 직각삼각형 여기서 하나 또 만들어지네. 또 직각삼각형 볼까? 얘는 그럼 뭐라고 표현하면 돼? 1-x. 그렇지. 얘는 1-x. 여기는 1-x. 그럼 요 길이도 좀 표현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요 길이. 요 길이는 또 모르잖아. 요 길이 또 모르면 y라고 하면 되지, 뭐 어때? 문자를 사용하면 되지. 그럼 얘는 또 누구야? 2-y 이렇게 놔도 되지.
그리고 얘 길이는 몇이에요? 얘는 2고 1이니까 루트 5지 뭐. 그럼 봐봐. 문자가 몇 개야, 문자가. 아우, 문자 졸라 많아요. 3개. 뭐 어때? 수식으로 풀어나가면 되지. 해봅시다. 해봅시다. 합니다. 닮음을 쓸 건 확실하잖아. 그럼 내가 여기서 우리 중학교 때 이거 많이 하지 않았나? 얘를 동그라미. 그 얘를 누구? X라고 합시다. 그럼 얘가 90도니까 여기에 각은 누구야? 동그라미죠. 얘는 누구야? X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도 90도니까 얘도 동그라미, 얘도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닮은 비를 찾기 쉽지 않을까라는 뜻이지. 자, 일단 큰 거 봐. 큰 거. 큰 거. 큰 거 뭐야? 큰 삼각형? 큰 삼각형. 자, 동그라미 첫 번째. 여기 큰 삼각형입니다. 이 큰 삼각형이 여기 동그라미고 여기 X예요. 그리고 너가 몇이야? 너가 2입니다. 그리고 너가 몇이야? 너가 1입니다. 요게 루트 5입니다. 요 큰 거와 누구와도 닮았어. 이 큰 거와 누구와도 닮았냐면 이 큰 거와 얘와도 닮았죠. 얘 보이나? 그럼 얘와 닮았어. 얘가 닮았습니다. 얘와 얘가 닮았습니다. 그 닮은 거를 갖다 쓰는 거지. 이렇게 맞춰서 이게 이해하기 쉽게 너가 동그라미 너가 X. 그럼 동그라미와 X에 있는 여 길이가 문제에서 노란 색깔 X였던 거고 X와 90도니까 여기죠. 여기가 문제에서 K였던 거지. 그럼 닮은 비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2대 루토는 너 대 너. 됩니까? 오케이. 요건 안 할게요. 이거 굳이 해줘야 돼. 자, 또 누구랑 누구도 닮았어? 너와 또 누구도 닮았어? 이것도 보이나? 요것도 닮았지 뭐. 갖다 그리면 되지 뭐. 이게 뭐 어렵다고. 여기 X고 너가 90이잖아. 그럼 너 몇이야? 1-X잖아. 그럼 너 몇이야? Y잖아. 그럼 너랑 너 하면 너랑 너 딱 닮은 비 쓸 수 있잖아. 1대 1-2대 Y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아, 그럼 식이 또 나오지. 또 누구랑도 닮았어. 얘 봐, 얘도 있잖아. 많이 있잖아. 그럼 많이 있으니까 식을 아무리 많이 써도 문자를 많이 써도 식이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대로 쓰면 되지. 여기도 동그라미, 여기 X 이렇게 해서 모양을 갖다 놓으면 동그라미 X 이렇게 갖다 놓으면 동그라미와 90도가 K, 동그라미와 90도가 K, 여기 K네. 그리고 X와 동그라미가 E-Y, 여기가 E-Y. 그럼 역시나 너와 너 닮은 비 쓸 수 있잖아. 그럼 닮은 비 쓰면 식이 몇 개 나와요? 3개가 나오죠. 식 3개 나오니까 연립할 수 있어 없어? 이 정도는 연립할 수 있지 뭐. 이 정도는 연립할 수 있지 뭐. 아, 이거 연립하시면 돼요. 이것만 가지고도 답 나오네요. 이거 막 이렇게 하시면 답 나와. 이거 굳이 안 해드립니다. 굳이 안 해도 되겠죠? 굳이 안 해도 되지. 굳이 안 해도 되지. 굳이 안 해도 되지. 아, 이렇게 해도 답이 나오는구나. 요 두 번째 삼각형 볼래? 요 두 번째 볼래요? 요 두 번째는 여기서 갖고 보죠. 얘 길이가 몇이야? 아, 2K죠. 얘 길이가 2K. 이렇게. 그럼 봐봐요. 너랑 한 번에서 식 하나 나오죠. 해드릴게요, 이건. 에휴. 너랑 너 하면 2대 K는 루트 5대 X. 그럼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 식 하나 나오죠. 루트 5 K는 2X. 이렇게 하나 나오고 요거랑 요거 해도 되겠네. 1대 1-X는 1대 1-X는 루트 5대 2K다. 루트 5대 2K다. 그래서 내항의 곱, 외항의 곱 하면 또 식이 하나 나오죠. 그 두 개를 뭐 하면 돼? 연립하면 돼. 안 할 거야. 연립하면 돼. 그거 연립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연립을 해버리면 최종적인 결과 연립을 하면 K의 값이 9분의 2 루트 5가 나온다. 또 이렇게 나옵니다. 9분의 2 루트 5가 나오니까 내가 원하는 답은 첫 번째 연놈의 넓이잖아. 첫 번째 이놈의 넓이. 그럼 넓이는 2K의 제곱이죠. 따라서 내가 찾는 그 첫 번째 넓이는 S1이라고 합시다. 2K의 제곱이니까 넣고서 제곱하고서 계산하시면 되죠. 와, 이거 뭐 계산이 복잡하네. 81분의 40 나와요. 요게 첫 번째 항. 아, 첫 번째 항은 식을 좀 써나가면서 구하니까 좀 힘들 수도 있겠네. 두 번째 항. 두 번째는 뭐야? 그림 몇 개 그리고 2개 그리고서 닮은 비 찾는 거죠. 자, 2개 그립니다. 이게 첫 번째 그림이었어. 그리고 여기 이렇게 있던 거야. 그리고 원래 밑에도 있었던 거죠. 이렇게. 원래 밑에도 이렇게 똑같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뭐 했냐면 여 밑에다가 똑같은 짓을 또 했지. 봐봐. 여기다가.
여기다가 지금 똑같이 대각선을 그리고 뭐를? 대각선을 그리고 여기서 했던 것처럼 큰 놈에다가 대각선을 그리고 길이의 비가 그거인 길이의 비가 몇 대 몇인? 그렇지 2대 1인 길이가 2대 1인 이렇게 그려나가는 거지. 그죠? 이렇게 그려나간다고 했잖아. 그러면 얘네들을 끼고 있는 전체 큰 사각형과 얘네들을 끼고 있는 얘네들을 끼고 있는 이거 빨간색 사각형도 뭐 했을 거니까? 그렇지, 닮았을 거니까. 그러니까 이 안에 것들의 닮은 비, 이 큰 놈과 작은 놈의 닮은 비는 큰 직사각형의 닮음과 요 빨간 색깔 직사각형의 닮음과 뭐 할 것이니까 똑같겠죠? 똑같더라. 그럼 끝났지. 왜? 이 직사각형에 예를 들어서 뭐를 할까요? 이 길이 할까요? 이 길이? 이 길이 직사각형은 1이었죠. 그럼 빨간색이 이놈의 직사각형 이 세로의 길이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놈이 바로 누구였어? 바로 이놈이 K였죠. 그러니까 이 직사각형의 빨간색 길이는 K가 된 거죠. 그럼 전체 큰 놈의 직사각형 1이 작은 놈의 직사각형이 K로 축소했습니다. 그러면 길이의 비가 1에서 어디로 축소했습니다? K로 축소했습니다. 그럼 넓이의 비는 제곱하겠죠? 제곱하니까 1에서 어디로 축소합니까? K제곱으로 축소하죠. 그러니까 공비는 누구라고 생각하면 돼? K제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K제곱은 여기 있잖아. 그래서 따라서 공비는 저걸 제곱하시니까 81분의 20. 이게 공비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개수는 증가하지 않죠? 개수는 첫 번째에서도 1개, 두 번째에서도 여기서 위에 거 있는 거 구하랬으니까 1개. 그러니까 최종적인 정답을 쓰려면 1 마이너스 공비분의 공비는 81분의 20. 그리고 첫 항은 앞에서 구한 81분의 40을 처리하시면 정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61분의 40이 나옵니다. 61분의 40. 이게 사실 2014년도에 나왔던 6월 평가원 문제예요. 하지만 원칙은 변하지 않지. 동그라미 1번. 첫 항. 그림 하나 그리고 첫 항을 찾는다. 그 첫 항을 구할 때 모르는 수 있으면 미지수 놓고서 팍팍 풀어나가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공비를 찾는 것은 주변을 활용한다. 아, 주변을 활용한다. 이 사각형이 갖고 있는 큰 직사각형과 요 작은 사각형이 갖고 있는 이 직사각형 끼리도 서로 닮았으니까 그놈의 닮은 비만 확인하면 되더라. 다음 16번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요것도 풀어 오시면 좋을 텐데 여러분 이거 풀면 좋을 텐데 지금 잠깐 정지하고 풀면 좋을 텐데 풀고 들으면 좋을 텐데 2017년도 수능 문제 2017년 수능 문제인데 해봅시다. 문제 읽읍시다. 문제를 읽어야 돼. 내 문제 읽으랬잖아.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아니네. 길이가 4인 AB네요. AB의 길이는 4고요. 이게 지름입니다. 또 원이고요. 원의 중심을 C라고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지랄 이렇게 한다. 글 읽으세요. 반드시. 글 읽으세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글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가 A고 여기가 B입니다. 그랬을 때 원의 중심을 C라 했고 여기서 툭툭 너가 D 너가 E 아니네 P 이렇게 주고서 원을 이렇게 또 생각한 거지. 이렇게 원이 있습니다. 원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리고 원의 이 AB의 길이가 몇이라 그랬냐면 4라 그랬어. 얘 길이가 4니까 얘네 각각 길이는 몇이겠어요? 1이겠죠? 자, 갑시다 이제. 그리고 뭘 했냐면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에서 수직이등분선을 그렸대. 여기서 뭐 했다고? 수직이등분선. 그림이 되게 모순적이네요. 왜? 이렇게 수직이등분선을 딱 해서 이렇게 해서 무슨 사각형을 그렸대? 정사각형을 문제에서 그렸다고 했습니다. 정사각형을 그렸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DF가 대각선이 여기가 D고요. 여기가 F예요. 여기 대각선이 정사각형을 하나 그렸다고 했어요. 그랬을 때 색칠된 여기. 그리고 여기도 똑같은 짓을 했죠. 이렇게. 이 길이와 정사각형을 하나 그린 거야. 이렇게 정사각형. 그리고 겹쳐지는 원과 겹쳐지는 부분의 넓이 여기 있을 거 아니야. 따라서 나는 얘의 넓이를 구하랬어. 얘의 넓이. 따라서 나는 얘의 넓이를 구하랬어. 얘의 넓이를 구하래. 저 넓이 또 어떻게 구할까? 문제 힌트 보면 그 문제 다 읽었죠? 얘가 정사각형. 한 변의 길이 1, 한 변의 길이 1짜리. 정사각형.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에요?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 반지름의 길이 몇이야? 반지름이 2죠. 그 얘가 원의 뭐라 그랬어? 중심이라 그랬어. 그리고 얘는 정사각형이라고 했어. 딱 이렇게가 힌트입니다. 자, 해봅시다. 그럼 난 저놈의 넓이를 구하려고. 근데 원이 나왔으니까 역시나 반지름의 보조선을 그을 건데 그 반지름의 보조선은 어떻게 긋는 게 이뻐? 원의 중심이라며. 어떻게 긋는 게 이뻐요? 그치, 이렇게 긋는 게 이쁘지. 이렇게 긋는 게. 그리고 얘 넓이를 구해서 2배 때리면 얘까지 나오니까 그러면 이 빨간색 보조선을 긋자마자 얘 넓이 길이는 몇인데? 2.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얘는 몇인데? 얘는 1이었잖아. 4등분 했으니까. 그럼 얘가 90도인데 1, 2. 그럼 얘는 몇이야? 그렇지. 루트 3. 그죠? 루트 3이지. 야, 그럼 얘 각도는 몇이야? 1, 2, 루트 3이니까 60도죠. 왜 각이 필요합니까? 나는 색칠한 부분의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이 색칠한 부분의 넓이는 뭐에서? 그렇죠. 부채꼴에서 누구 빼버리면 돼? 직각삼각형 빼버리면 되죠. 그래서 내가 찾는 그 첫 번째 항의 넓이는 부채꼴에서 이렇게 생긴 부채꼴에서 직각삼각형을 빼버리면 되지. 그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반지름의 제곱, 파이 r 제곱, 반지름은 2짜리죠. 파이 r 제곱이니까 4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360도분의 세타, 각도가 그래서 필요합니다. 60 마이너스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하시면 루트 3. 따라서 다음을 계산하시면 첫 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럼 계산은 몇이야 이거?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이거 계산하시면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왜? 이거 몇 배 해야 돼요? 양옆에 또 있죠, 양옆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곱하기 2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계산하시는 게 루트 3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이게 첫 항입니다. 두 번째는 그림 2개만 그리면 돼요. 그림 2개. 근데 그림 2개를 그리는데 거기 몇 번째 줄이냐면 하나, 둘, 셋, 넷, 다 6번째 줄에 힌트가 있습니다. 문제를 그래서 꼭 읽어야 돼. F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D2의 2분의 1이라고 그랬어요. 봐봐, 두 번째 그림은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를 중심으로 하고 D2 여기 2입니다. 여기 2예요. 얘를 중심으로 하고 D2의 이 길이의 2분의 1이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리라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았나? 원래 우리 이렇게 그림 있죠. 다시. 내가 반만 그려올게요. 이렇게 4분원이 있었어. 여기가 C였어. 그리고 여기가 D였고 여기가 A였어. 그리고 우리는 사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 그리고 여기가 F였어. 근데 문제에서는 이 F를 중심으로 하고 이 길이의 2분의 1만큼 해당하는 놈의 원을 그리랬잖아. 이렇게. 됐죠? 그리고서 여 원에다가 양쪽에도 생길 겁니다. 저 원에다가 똑같은 짓을 또 하는 겁니다. 저 원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4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이렇게 정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정사 이런 짓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럼 끝났지. 왜? 그 짓을 똑같이 한 큰 원과 이 빨간색 원이 뭐 할 거니까 걔가 닮았겠지. 이 색칠한 부분을 직접 또 구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인 걔를 감싸고 있는 큰 원과 두 번째 도형을 감싸고 있는 이 빨간색 원도 닮았겠죠. 그러면 큰 원의 반지름과 작은 원의 반지름도 닮았겠죠. 그럼 큰 원의 반지름은 몇이었어요? 큰 원의 반지름은 2였단 말이야. 그럼 작은 원의 반지름은 몇인데? 이 길이의 몇 배를 하라 그랬으니까 2분의 1배를 하라 그랬으니까. 근데 이 길이는 몇이었는데? 루트 3이었잖아. 그럼 루트 3의 2분의 1배를 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큰 놈의 반지름은 2였고요. 작은 놈의 반지름은 D2의 2분의 1을 하랬으면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역시나 우린 넓이를 구하는 것이므로 제곱하시니까 4가 몇으로 변해요? 4분의 3으로 변하죠? 따라서 공비는 몇입니까? 나눠주셔야 되죠? 16분의 3이 됩니다. 그럼 최종적인 정답은 1-공비분의 첫 항은 앞에서 구한 3분의 4파이 마이너스 루트 3. 근데 문제! 개수가 변하는지 확인해야죠. 첫 번째는 2개죠. 두 번째는 여기서 생기고 여기서 생기고 한편에 더 생기겠죠. 4개. 그러니까 2개, 4개로 가니까 공비는 2배씩 늘어나니까 곱하기 개수비를 해주시는 게 정답이죠. 마지막. 따라서 다음을 계산하시면 정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계산하시면 문제 통 정답은 3번 나와요. 자, 이렇게까지 많은 연습을 통해서
첫 항 그리고 문제 꼼꼼하게 읽어야 되니까 이거는 문제의 힌트에서 바로 반지름의 길이를 줬으니까 공비를 그냥 바로 구하세요라고 던져준 겁니다. 문제를 꼬박꼬박 읽으시고 첫 항 그릴 때는 하나만 그리시고 두 번째 공비를 찾을 때는 두 개를 그리면서 그들을 싸고 있는 주변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런 방법들 가지고 열심히 또 다른 문제들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급수의 문제가 다 끝납니다. 이러면 16번까지 급수가 끝나고 자, 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연습 문제만 모아놨으니까 연습 문제만 모아놓은 거 그거 가지고 또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다음 단원인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것은 수열의 극한이 아니라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좀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함수의 극한, 수열의 극한과 또 좀 많이 다르니까 계산 방법은 좀 비슷한 것들도 있는데 좀 개념적으로 완전 다르니까 일단 수열의 극한, 급수와는 약간 연계된 것들이 많죠. 그런 거는 한번 쭉 다시 복습하시고 극한, 다음 시간에 함수의 극한 그리고 그 다음에 배울 게 함수의 연속 여기도 또 하나로 이루어져 있어요. 극한과 연속이. 그러니까 일단 급수까지 완벽하게 다시 한번 복습 끝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극한을 들어갈 때 이제 새로 또 개념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